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수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앵커 박명석입니다. 제가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요.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상대편이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편, 국가대항전이 돼서 같은 국가대표로 우리 편으로 응원하게 되면 정말 든든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밤에 파워레이장의 연설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야,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었나? 파워레이장이 간밤에 연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하락의 초기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디스인플레이션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과연 아군이 맞나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언을 통해서 파워레이장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방심하기는 이릅니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초기 국면, 하락의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밝혔고요. 1월 고용 서프라이즈, 봐라, 이게 우리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야만 하는 이유다라는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인플레이션 하락 초기 국면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시장은 환호하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아군임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놓칠 수 없는 이슈 팔로우 계속 해야죠. AI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구글의 바드 AI 공개 소식을 전하면서 AI에 대해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바로 중대 발표를 예고를 했죠. 중대 발표가 뭔지 확인해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그 검색 엔진 빙의 이제 챗GPT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업데이트는 끝난 것 같고요.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고 이제 프리뷰 버전이 공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AI가 사실 되게 거리가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눈앞에 우리 현실에 다가온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바이두도 10% 넘게 올랐던 게 AI 얘기가 반영이 되면서 나타났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확실히 하나는 다릅니다. 작년보다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정리해 보시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한밤 미국 증시에서 벌어진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 클로징벨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밤에 뉴욕 증시 조금은 드라마틱한 그런 반전이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에 따라서 좀 춤을 췄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전장에는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서로 이제 눈치 보는 그런 장세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지표들 나왔는데 무역 적자 조금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리테일 소매 판매 지수, 이게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IBDT에서 경제 낙관 지수 발표했는데, 이 IBDT 경제 낙관 지수는 이미 1년째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 반등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어젯밤에도 45.1로 조금 올랐는데, 그 부분이 뭐 아직은 침체 국면에 있고, 미국 성인의 53%가 지금이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점심시간 지나면서 파월 의장이 발언을 시작을 하죠. 이제 질의응답을 이제 주고받는데, 그러면서 디스인플레이션 단어 딱 나오니까 똑같은 말 이제 반복하면서 주가가 급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비둘기 파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왜냐면은 디플레이션 하면은 이제 금리 빠르게 올리면서 급격하게 경기 침체를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디스인플레이션 이러면은 경기 회복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말했던 그 옐런 의장이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 말을 했죠.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파월 의장이 다시 내년까지 걸릴 것이다, 순조롭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져서 나온 게 3월 달에 25bp 인상하는 거 100% 예상된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도 한 76% 정도로 또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다시 또 마이너스로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나서게 되죠. 개인 투자자들은 애플 같은 대형주들 중심으로 매수세를 유입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이제 중소형주들도 따라오고요. 3대 지수가 다시
플러스로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파도를 타는 것 같다라는 단어가 차피라는 단어인데 정말 오랜만에 이 차피라는 단어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좀 임박하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지금 옥스트리트 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텝이 의사 간호사에서 한 15명 수준으로 해가지고 잘 차려져 있는 동네 의원,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19개 주에 129개의 의료 시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CVS가 인수하겠다, 105억 달러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바이두가 또 올랐어요.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인공지능 CS AI, C3AI 이거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AI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뜨겁게 달궈졌죠. 그러면서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어니봇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겠다 이러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테마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리튬 아메리카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제너럴 모터스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급등을 했었죠. 그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법원에서 지금 네바다주 지방법원에서 이 폐석을 투기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재검토해라, 이거 금지시키지 말고 재검토해라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가 원만하게 시작이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높였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어쩌면은 한국을 포함해 가지고 한국도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자원 개발 이러면 테마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리튬 개발 붐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윤 정부에서도 지금 리튬 관련해 가지고 광산 조사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P 실적 발표했는데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주당 순이익이 기대치를 못 맞췄습니다. 그리고 생산량 감소할 거다 이러면서 초반에 주춤했는데 그래도 재생에너지 쪽에 연간 10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검색 엔진 빙을 갖다가 이제 AI 접목해가지고 이제 회사 하나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걸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4%씩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이제 알파벳하고 또 적극적으로 붙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스탁들이 좀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어요. 지금 배드베스트 비욘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면 초과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캐피탈 잡았다 이러면서 이제 급등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식 공모하겠다, 10억 달러 조달하겠다 이러면서 주가 폭락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JP모건에서는 이게 파산 직전에 마지막으로 헐떡거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민주시들 보면은 게임스탑하고 AMC도 지금 주가가 10% 내외로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배경을 봤을 때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뭐냐면은 헤지 펀드들의 자금 이탈이 빠르게 나가는데 이게 이제 민주식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이게 2015년도에 헤지 펀드들 자금 뺄 때 그때 미국 경제 진짜 무너진다라고 되게 위험했었거든요. 그 당시보다도 지금이 더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2021년도에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 세력들 몰아내려고 그때 막 자금 빼고 막 난리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도 더 지금 헤지펀드들이 더 난리를 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지펀드들이 빠져나가면서, 즉 지난주에 이제 메타가 실적 발표가 굉장히 예상외로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투자자들이 쇼스퀴즈 나오고 이러면서 헤지펀드들이 좀 타격도 받고 이제 자금 빼고 이런 상황들이 이번 주에는 민주식으로 이어지면서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웃고 울었습니다. 결국은 개인들이 투자 의지를, 매수 의지를 다시 확인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간밤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마감 지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 장세 보이던 뉴욕 증시는 결국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8%, S&P 500이 1.29%, 나스닥이 1.9% 상승했는데요. 그렇다면 세훈사님,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떤 종목 확인해 보는 게 좋을까요? 애플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애플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1월 4일로 기억을 해요. 1월달 이제 원래 시작하고 나서 이제 애플을 봤는데, 그때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들 많았는데, 그때 우리가 분석한 거는 아이폰 판매 둔화가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죠. 그러면서
인도 시장의 생산과 소비가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급성장할 거다 이러면서 목표가 175달러를 제시했던 시티은행 보고서를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수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52달러 수준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한 20% 정도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무구조 보더라도 지금 2022년도 4분기 실적 공개를 했는데 매출이 1172억 달러, 주당 순이익 1달러 88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그 예상했던 순이익에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대 분기 매출 감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에서의 성장성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그리고 6월달 헤드셋 출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다 또 2월 들어서 매수 의견이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매수 의견 역시 2건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력 매수 의견이 오히려 한 건 더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월요일 날 전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 보면서 좀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이번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번 주에 하락하냐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던지셨는데 방송에서 이제 1월 초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선 그어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두려움 때문에 선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이 대형주들 추세선 그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애플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가 이제 언제적 차트냐면 제가 10월 달에 방송할 때 보여드렸던 차트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그때 이제 늘어줘야 주가가 그 당시 올라간다 했는데 거래량 감소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또 감소, 또 주가가 하락했죠. 그러면서 이제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한 번 그린 차트는 펀더멘탈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차트를 기준으로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차트 분석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HTS 많이 이용하는데 그때 추세선 그릴 때는 피보나치 선 가지고 이용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보나치 하면은 되돌림 비율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확장의 반등 구간을 사전에 설정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HTS에서 가장 손쉽게 바닥에서 가장 고점으로 해가지고 그냥 연결하면 자동으로 그려지는 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숫자로 정확히 분석하려면은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 될 겁니다. 정확하게 숫자 계산해서 차트 직접 그리려면은 이제 저나 뭐 아닌 다른 차티스트들처럼 프린트 해가지고 피보나치보다는 이제 갠선 이용해가지고 직접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자주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차트에서 우측에 이제 그려져 있는 선들 보면은 개인적인 리스크 성향에 따라 가지고 선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기울기가 어떤 거를 이제 선택을 하나를 이제 정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선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좀 바뀐다고 그 선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 정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추세선하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 50일 이평선 만나는 149달러 정도 이렇게 수익 실현 구간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매도 구간 아니고 잘 버티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매수를 할 때는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할 때는 이렇게 추세선 그려놓고 매우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 있고요. 매수와 매도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아프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정말 올바른 차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수익을 실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애플 꼽아주셨는데요. 어려워 보이던 이 추세선 전략, 차트 분석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전략도 잘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